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화서 이항로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명함 최익현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명함 최익현은 1833년 순조 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자택에서 동중 추지연 최대와 경주 이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9살 때에는 문식이 넓어 사물에 막힘이 없던 김기현에게 사사하여 유학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14살 때 와서 이항로를 찾아가 학문을 익히고 척양척외를 주장하며 스승 이항로의 사상을 계승한 위정척사파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의 조선사회는 안으로는 안동김씨 일파의 전횡으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 여기저기서 밀란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밖으로는 열강의 침략 위협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최익현은 23세의 명경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고 30세에 신창현감으로 나갔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868년 36세에 사원부장령이 되자 이른바 무진서로 유명한 십회사조를 지어 올렸습니다. 십회사조는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출렴정치를 금하며 당백전을 혁파하고 사문세 폐지를 주장한 상소 내용입니다. 대원군의 실정으로 백성의 생계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최익현이 올린 무진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최익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거머쥐고 시작한 서원철 폐령은 안동김 씨뿐만 아니라 당시 유학자들로부터 강렬한 저항을 받아왔으며 경복궁 중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당백전과 원납전의 주조와 사대문 통과세, 부관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날로 원성이 커져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익현은 이때 대원군의 정치관여를 비판하는 간 큰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최익현은 무진서를 올린 지 5년 만에 다시 대원군의 권력 남용을 통렬히 비판하는 계유소를 올렸습니다. 이때 고종은 이미 나이 22세로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익현의 상소를 빌미로 친정을 선언하고 대원군의 권례 전용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마침내 대원군은 권력을 내려놓고 양주 땅으로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익현의 충정은 결국 부자를 이간시키고 천륜을 끊게 만든 결과가 되어 반대파인 남인 세력의 혹독한 비난을 받고 3년간 제주도에 위리안치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876년 병자 수어 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꿇어앉아 상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목을 쳐달라는 강력한 의지로 일본과의 조약을 결사반대하다 다시 흑산도로 4년간 유배의 길을 떠났습니다. 최익현은 그 후 2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단행되자 항일척사운동에 앞장섰으며 고종으로부터 호조판서, 경기도 관찰사 등 요직을 제수받았으나 모두 사퇴하고 오로지 십회의 시정과 일본을 배격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곧바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할 것과 만국조약에 참여한 박재순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상소투쟁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때부터 위정척사운동을 무력에 의한 항일이병운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최익현은 74세 때인 1906년 6월 전라북도 태인 무성서원에서 임병찬 등과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이 저지른 16조목에 걸친 배신행위를 열거하면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속히 물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인읍을 무혈점령한 의병은 수많은 주민과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순창에 입성했으며 일본 경찰대도 물리치고 전남 곡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의병 수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1906년 6월 8일 계속하여 남원 진입을 꾀하던 의병은 여기서 실패하고 순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병이 희생되고 살아남은 의병은 모두 해산하였으나 임병찬, 정낙원 등 21명은 순창 객사로 몸을 피하다 추격해온 지방진 위대에 빗발치는 탄원의 21명 중 정낙원 등 9명이 다시 전사하고 살아남은 12명은 체포 구금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1906년 6월 11일 서울로 압송된 최익현 일행은 조선의 백성이면서 외인의 재판에 의해 3년형을 받고 대마도에 구금되었습니다. 구금된 상황에서도 외놈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며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으로 항거하며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최익현은 적지인 대마도에서 노쇠하고 지친 몸에 병이 들어 회복되지 못하고 1906년 11월 17일 74세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선생의 유해는 고국으로 운반되어 충청도 노성군 월호동면 지경리 무동산 아래의 살인장으로 장사 지냈으나 참배객이 끊이지 않자 일제는 강제로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로 이장케 하였습니다. 오늘은 면함 최익현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철종의 장인 김문근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